네, 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춘프로입니다. 자, 리플이 최근 SC가 항소 취하를 하면서 이 고점의 추세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그동안에는 저항선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지지선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현재 지지선 위쪽에서 좀 잘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리고 이제 소송이 현재 리플이 교차항소를 아직까지 취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이제 취하를 하게 될 경우 이 소송이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방향성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전에는 이제 리플 측의 입장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소송의 쟁점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좀 미미한 상승력이 좀 그치고 말았지만, 이번에 이 쟁점까지 완전히 해소가 되게 되면서 강력한 슈팅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빠르면 바로 내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내일 3월 27일 지금 SC에서 비공개 회의가 지금 잡혀 있고, 이번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이 마지막 남아있는 쟁점까지 모두 다 해소를 시켜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꼭 이때가 아니더라도 다음 달 4월이 되면 SC의 새로운 수장 폴 웨킨스가 이제 임명을 좀 받게 될 것인데, 폴 웨킨스 같은 경우도 이 리플의 고발을 철회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리플의 CEO도 굉장히 극찬을 아끼지 않았었죠. 그래서 빠르면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늦어도 4월 중으로 이 리플의 소송은 완벽히 마무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자, 이제 곧 명확한 방향성이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 구간에 임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외부적인 상황이 조금 녹록진 않지만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시장상이 좀 뒤숭숭하긴 하지만, 여러분께서는 이런 외부적인 상황보다는 리플이 갖고 있는 내재 가치에 더욱더 집중을 해주시면서 오히려 조정 구간을 활용해서 우리가 수량을 더욱더 많이 모아나가는 그런 전략적인 기회로 바라봐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이 소송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리고 그 파급 효과가 어떻게 전개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ETF 관련해서 빠르면 4월달, 늦어도 5월달 정도까지 출시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도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 또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대대매적인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이런 관리 받고 계시는지 여러분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도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우선 현재 리플의 가장 남아있는 핵심 쟁점이 벌금과 그리고 기관 판매 관련해서 금지 명령을 받은 부분이죠. 이 부분이 아직까지 해소가 되지 않다 보니까 리플 측에서도 지금 SEC에게 아직까지 화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3월 27일 날짜로 SEC에서 비공개 회의가 다시 한번 잡혔습니다.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28일 새벽 4시경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비공개 회의 주제가 지금 4가지가 현재 편성이 되어 있는데, 자, 이 핵심적인 사안을 보면은 금지 명령 조치의 제도 및 합의, 그리고 민사 소송의 해결이 포함이 되어 있죠. 자, 금지 명령은 기관 판매 관련해서 이제 불법으로 판결이 난 부분, 이 대해서 금지 명령을 받은 부분을 이제 의미하는 거고, 또 민사 소송은 1억 2,500만 달러 벌금에 대해서 다루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번 비공개 회의는 리플의 사안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원만히 합의로 지금 마무리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이 리플의 굉장히 역사적인 변곡점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만약 이때 원만히 합의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새로운 SC 위원장 폴 웨킨스가 같은 날짜 청문회가 예정이 되어 있고, 또 인준이 통과될 경우 4월 중으로 공식 취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에 따라서 이제 폴 웨킨스가 이미 고발을 철회하겠다라고 좀 밝혔기 때문에 4월달 정도에 완벽하게 마무리 수순을 밟아 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현재 애킨스 효과로 비트코인과 리플, 봉크가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자, 그 중에서도 리플이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곧 애킨스 체제가 구축이 되면서 리플의 소송도 마무리가 될 것이고, 그에 따라 본격적인 가격 상승 랠리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애킨스의 임명은 단순한 인사 차원을 넘어서 제도권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계 최대의 베팅 사이트인 폴리마켓에서도 리플의 ETF 승인 확률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바로 SC 악재 해소 영향 때문이죠. SC가 이번에 항소를 취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승인 확률이 70%가량 됐었는데 이제는 87%까지 찍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SC가 항소를 취하를 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ETF 승인 가능성을 크게 높여주고 있고, ETF가 실제 현실화가 될 경우 운용사들은 리플을 대량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고래 세력들도 ETF가 출시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저점에서 집중적으로 매집을 하게 될 것이고요. 자, 지금도 어느 정도 이 저점 매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래 세력들 입장에서는 현재 외부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리플이 이렇게 하방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오히려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박앤세일 구간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외부적인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해서 여기에 집중하시면서 매도라든지 손절로 대응을 하시다 보면은 이 저점 매수 기회를 모두 다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상황에 집중하실 게 아니라 리플이 갖고 있는 이런 내재 가치에 더욱더 집중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플의 ETF가 언제쯤 승인이 될 것인가? 우선 최종 결정 기한은 올 10월 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SC에서는 최근 이 TF팀, 태스크포스 팀이 출범이 됐고, 이에 수장을 맡고 있는 인물이 바로 헤스터 피어스 위원입니다. 헤스터 피어스 같은 경우는 과거 SC가 비트코인 ETF를 방해할 이유가 없다라면서 ETF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목소리를 냈었던 인물이고, 또 리플의 소송전을 두고서도 SC의 관할권 확대 욕심이 불러온 결과다라면서, 자, 그동안 겐슬러가 자의적으로 관할권을 확대 해석한 것을 계속 비판을 해왔었던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ETF에 대해서도 그리고 리플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호적인 인물로 보시면 되는데, 자, 이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조금 안타깝지만 6월달 임기가 종료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리플에게는 굉장히 강력한 호재로 작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더 이상 재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좀 밝혔는데, 자, 임기가 끝나기 전에 가능한 빨리 임무를 끝내고 싶다, 빨리 문제를 해결해서 이를 전담할 암호화폐 TF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스테이킹 분야에 명확한 규정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좀 생각한다 좀 덧붙였는데, 이 스테이킹이 굉장히 중요한 옵션이죠. 바로 이자입니다. 자, ETF라고 하는 것은 자, 시세 변동에 따른 차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수익을 누릴 수도 있지만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자까지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 마진이 확보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옵션이죠. 자, 그래서 작년도 이더리움 ETF가 이제 출시가 됐을 때도 이 스테이킹 옵션이 지금 채택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좀 빠진 채로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SC가 이 기조가 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스테이킹 허용 신청 접수를 좀 받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킹에 대한 옵션이 이제 추가 채택이 될 것이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리플 ETF에도 스테이킹 옵션이 채택이 될 확률이 높아지고, 그러면 이 리플에 대한 ETF의 매력도가 더욱더 증가하게 되면서, 자, 기관들의 이 거대 자금이 강력하게 쏠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6월달 임기를 종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 빠르면 4월달, 늦어도 5월달까지는 리플의 현물 ETF 출시를 마무리 지어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자, 그에 따라서 이제 고래들의 활발한 매집 움직임이 강력하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ETF 하나만 늘어도 리플은 굉장히 강력한 슈팅이 나오게 될 것인데, 자, 많은 전문가들이 이 시가총액이 1조 3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게 되면은 23달러입니다. 현재 리플은 2.4달러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 10배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수익 구간에 우리가 기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리플 같은 경우는 ETF뿐만이 있는 게 아니죠. 자, ETF 다음으로는 IPO, 그리고 정말 강력한 호재인 미국의 전략적 비축 자산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호재들이 아직까지 숙제로 남아있지만 이제 곧 하나 둘씩 풀려가면서 강력한 호재로 변하게 되면서 굉장히 강력한 슈팅이 연쇄적으로 장기적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송이 완벽히 끝나게 되는 시점이 리플의 방향성이 나타나는 이제 시작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만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수익이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많이 열려 있습니다. 자, 비축 계획 같은 경우는 한 100달러에서 1000달러까지도 이 분석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IPO 같은 경우는 약 35달러까지도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리플이 갈 길이 굉장히 멀기 때문에 우리가 2.4달러 부근에 머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 역사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저점이죠. 역사적인 저점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매수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되신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투자라고 하는 건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계속 상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한 번에 급등하기보다는 계속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은 조정 구간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가 이제 매도라든가 손절로 대응하실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중 관리를 통해서 저점 매수로 대응을 하면서 이 보너스 수익들을 계속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중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많은 분들께서는 보통 이 단기 고점에서는 이 추격 매수를 많이 합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추격 매수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중을 좀 덜어내셔야 되는데, 추가 상승을 기대하면서 추격 매수하다 보니 내가 사면 떨어지고 다시 내가 팔면 다시 오른다, 이런 얘기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중 관리가 중요한데, 자, 일단 우리는 단기 고점 신호가 발생하면은 이 탐욕을 부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선 10에서 30% 가량만 비중을 자발적으로 좀 덜어낼 거고, 이 눌림목이 출현할 때는 덜어놨었던 비중을 다시 실어갈 겁니다. 자, 이것을 바로 비중 관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관리를 해주다 보면은 여러 가지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자금을 추가적으로 끌어오지 않아도 수량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고, 이 과정의 평균 단가가 안전하게 관리가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비중 관리가 너무나 중요한데, 이것은 제가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에 모두 녹여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도 요 사연에 따라서 함께 매수 매도 진입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모든 부분은 제가 무료 텔레그램을 통해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동참하시면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면 이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주제로 해서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목차 내용 간단히 보시면 기본편부터 해서 보조지표,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지표 등 우리가 기본기를 탄탄히 할 수 있는 내용들로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코인의 용어부터 쭉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트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보조지표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자세하게 쉽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150페이지 정도로 넉넉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10분 정도만 꾸준히 보시다 보면은 그동안 차트 속에서 안 보이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 매수 매도 타점까지도 여러분 각자 스스로 찾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전문가들의 조언도 많이 참조하게 되는데, 어떤 것을 기준 삼아서 근거를 삼아서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면서 그 노하우까지도 내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최소한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데, 투자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하죠. 우리의 소중한 원금을 지키는 게 가장 선행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이 기준 없이, 기본기 없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돈을 버는 투자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 돈을 쓰는 취미생활로 전락을 해버리고 말죠.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돈을 쫓기보다는 이렇게 기본기를 먼저 좀 닦아나가셔야 되고, 하루 10분 정도 꾸준히 보시다 보면 여러분 최소한 중급 정도까지는 실력이 충분히 올라오실 거니까 여러분 이 부분 꼭 챙겨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현재 모두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다가 혹시라도 뭐 잘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언제든 텔레그램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답변 진행해 드리고 있고, 또 텔레그램 방은 24시간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매매하시다가 궁금하시거나 또 물려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상담 필요하신 분들께서도 텔레그램 방 통해서 문의 주시면 계속해서 답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께서 문의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전 텔레그램 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